안녕하세요. 카예행 고울침 안오행기 양기 후 인사 올립니다. 제가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쓴 이유가 설날 새해 기준으로 작년에 개인적인 채무, 뭐 나라 세금, 뭐 건강보험 다 못 냈어요.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그래갖고 몇십 년 단골집 가서 삭발을 했는데 지금 하고 왔어요. 아, 칭찬 들었어요. 제 두상이 동글동글 예쁘대요. 달랐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지. 예, 참 영업이라는 게 참 거시기에 잘 될 때는 참 하늘을 뚫을 것처럼 잘 되다가 또 슬럼프 때는 또 슬럼프고 영업도 그렇고 인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모든 걸 이렇게 정산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한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스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저는 반 목사, 반 스님입니다. 반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이나 목사가 존경받는다고 모두가 스님 목사가 되면은 나라 망한다고.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어렸을 때 멋모르고 삭발한 거 빼놓고는 몇십 년 만에 삭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오다가 모퉁이 누나한테 보여주니까 웃더라고요. 머리를 그냥 깎진 않겠죠. 일단은 첫 번째가 반성하고 죄송하고 참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제가 환경을 만든 거예요. 머리 자르고 스님처럼 다니는 사람이 화낼 수 없잖아요. 예. 넥타이 맨 사람이 담배꽁초 함부로 버릴 수 없듯이. 그래서 좀 환경을 바꿔보자. 얼마나 일이 안 풀렸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빨리 남은 채무들, 진 빚들을, 그게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부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또 다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게. 세상사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삭발을 넣은 거예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 뭐 대단한 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제가 이제 5만 가지 일을 접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약하고 제가 사실 그래요. 팔자 자체가 외로운 팔자라서 아직까지는 예, 좀만 저한테 저녁 같이 먹어주고 제 얘기 들어주면 마음은 쉽게 그런 게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사람이 인정이 많은 게 단점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실수 아닌 실수가 실수죠. 5만 가지를 다 접했다. 이거는
뭔가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열심히 해야겠다. 아, 굉장히 머리가 있다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그죠? 엊그저께 그 틱톡에서 유튜브 그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배우려고 틱톡 그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가 왔고, 수강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잘 나갈 때 같으면 당장 내가 등록했을 거예요. 저는 생각 오래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결정이 빨라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한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 1000편을 찍으면은 도인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전 국민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 준비 과정에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못 하니까 아무래도 어, 읽던 책을 더 읽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밤새고 거의 읽었더니 재밌더라고요. 세종처럼 읽고 다산처럼 써라. 갖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책을 한 번에 많이 안 읽는데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포스트잇을 그냥 중요한 대목에다 이렇게 아무 글씨도 안 써서 붙였는데 그러다 이제 진화해서 포스트잇에다 이제 글씨를 써요. 중요한 메모를. 그 중에서 이제 뭘 썼냐면은 읽어드릴게요. 책방, 이제 서점 가서 명함 드리기. 영업사원도 그걸 해보세요. 근데 이제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경우만 이렇게 가능해요. 책방을 가면은 이제 같이 앉아서 읽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읽으면서 관상이 괜찮고, 아, 저 사람 순해 보인다. 뭐,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 말투. 주안에 이제 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명절 때, 이제 저를 그 친구들이 많이 아껴요. 여자아이들인데 많이 아껴서 저를 부부 동반에 남자는 저만 총각이 갔는데, 저는 원래 소주를 먹으면 한 2병까지는 실수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중식당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서 만났어요. 그, 꼬량주도 아니고 하얀색인데, 그게 음식점에서 3만 원이래요. 소주 6배야, 가격이. 한 잔을 딱 먹었는데,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술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빈속이라서. 그래갖고 다시 소주로 바꿨어요. 그러다 소주가 이제 걸어오니까 이제 그게 또 들어가는 거야. 또 이제 점백짜리 고수업 치다가,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아주 재밌게 끝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7080 헐레가 내 친구예요. 또. 거기 가자고 해서 거기서 또 맥주하고 양주 잔술 남은 걸 제가 먹었어요. 또. 그래서 저는 헷가닥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헷가닥 가면은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르지. 그렇게 치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그 명절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만수동 중국항공 제 최고의 VIP 고깃집에 가서 몇 년 됐어요. 그때도 설날인지 추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낮에부터 술을 먹었어요. 낮에 낮술이 무섭잖아요. 먹고 그 중국파원 가서 술 또 먹으니까 완전히 이제 딴 사람이 온 거야. 악마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또 거기서, 저는 아무리 술 취해도 뭐 사람을 뭐 때리거나 그런 건 못해. 20대 이후에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말싸움을 해도 막 이렇게 전성적으로 착해서, 보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에 진상을 떠났나 봐요. 명절 때 이제 그게 평생을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이렇게 섞여서 그런가 봐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업사원도 계속해서 술을 안 마셔요, 요즘에. 아까도 제 친구가 와서 밥을 사주고 그랬는데,
소주 한 병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저는 힘들 때는 술을 오히려 안 마시는데, 그날은 또 명절이고 모임이어가지고 제가 또 들떴나 봐. 또 새로운 양씨 형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찍혔어요. 전문적으로.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찍혀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만났는데 또 찍혔어. 아이, 술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큰 실수거든요. 그래서 참 술하고 멀어지는 환경이 중요해요. 저는 환경이 전부라고 봐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환경이 전부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제 옆에서 항상 제가 누구하고 통화할 때 제가 약간 아직도 저는 제 100점 만점에 제가 한 30점밖에 안 돼요. 저는 50점도 안 줍니다. 아직도 그 불같은 그 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있는데 그거 다스리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머리 밀고 다니면은 스님 이미지가 약간 있어가지고 화를 못 냅니다. 예? 그 정장한 사람이 또 군복 입은 사람이 군 장성이 술 먹고 18, 18못 옵니다. 별 4개, 5개 달린 사람이 길거리에서 침 못 뱉어요. 그 옛날에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께서 한 강의입니다. 진짜 저는 애터미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강의는 진짜 저보다 많이 듣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 왜 이렇게 강의가 구수하고 재밌는지. 제가 아는 지식의 밑바탕이 그분 강의예요. 그 옛날 고전 강의.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현 박사님. 그 애터미와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으면 좋아요. 제가 뭐 한고조 유방인지 뭐 장량, 호화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 강의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은 덕분입니다. 수행자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수행자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수행자는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한다. 이것은 이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게 나온 책입니다. 아장 브라마스입니다. 어제 제가 알라딘을 갔는데 문 닫아 있더라고요. 맞아. 그분들도 명절 연휴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아잔 브라마스님 책은 이제 한 권 그 염소 뭐라고 써 있는데, 성난염소 길들이기인가? 그 책 어제 살라고 갔는데 문 닫아 있었어요. 오늘 왜 안 갔다 왔지? 예. 이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큰 건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밑줄을 이렇게 많이 그어요. 밑줄을 많이 긋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제 그게 써 있나 봐요. 그래, 포스코 직원들은 외친대요. 그래, 우리는 일에 미쳤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거 남이섬 가서 나온 얘기 같은데, 남이섬의 인사제도는 재미있다. 신입이 60세래요. 정년이 80세. 직원 뽑을 때 학력, 나이, 경력을 묻지 않는데요. 남이섬 옛날에 가본 것 같은데, 청수부를 갖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대요. 아까 제가 모퉁이에서 먹다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입에 안 돼서 못했어요. 청소부는 선생님, 식당 아주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른다네. 음, 참 신선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자식 농사가 으뜸이다. 자식이 흉내내고 싶은 일을 하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제 공부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게재를 하면은 돈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따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범죄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4시간대 공부를 하고 내가 책을 안 보면은 허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내가 책을 보면은 자녀도 책을 본다. 내가 술을 먹으면 자녀도 술을 먹는다. 그건 진리 같아요, 그게. 자식이 흉내내고 싶은 일을 하라. 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뒤집어라. 청개구리 경영. 역발상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음. 남이 섬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상상력은 있고 불가능은 없다. 순수함은 있고 왜곡됨은 없다. 취업은 있고 정년은 없다. 창조는 있고 규칙과 틀은 없다. 수수께끼는 있고 진부함은 없다. 저는 참 회사 좀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규칙이나 이런 틀 지긋지긋해. 아우 지겨워. 나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매일 똑같은 방식. 아우 난 그거 너무 싫어요 솔직히. 이 종교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든 이건 한번 넌 얘기인데 교회 가든 밤하늘에 저녁에 산에 가면 보이는 게 십자가고 데려다니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다는데 진짜 제가 돌아보도 몇천 명 되고 많이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 전 지금도 개척을 합니다. 부처나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저 양반은 부처가 다시 재림했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이런 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맨 수동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 내가 책을 보면은 뭔가 내용을 배운 것을 발표 입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교회나 절에 가면 앉아있다 오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일주일 후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럼 그 양반이 얼마나 공부하겠어. 잘 보인다고.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맨 하던 팀장이 맨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리더는 뒤에 앉아있고 팀원들을 발표하게 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냐고. 기회를 줘야지. 사람은 마이크 잡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인간이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빼면서. 웃음과 우정이 있고 비난과 비평이 없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미움과 불평이 없다. 사랑과 낭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없다. 나눔과 배려가 있고 아집과 독선이 없다. 제가 이걸 갖고 이 지금 한 걸 내용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포스트에다 똑같이 그냥. 왜 적었냐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러더라고 베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해요. 책 보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무지개 쓰기를 다 베껴서 써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무슨 책인가요?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이것도 책이잖아요. 많은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퀴즈.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문자 주시면 돼요. 아, 제가 오징어 한 마리 드릴게요. 근데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은데 그걸 듣고 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오, 약간 쇼킹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책이다. 하늘도 바람도 꽃도 강물도 모두 책이다. 위대한 책이다.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나무에 혀가 있고 흐르는 시냇물에 책이 있으며 돌 속에 설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가 뭔 말이야 도대체. 나무에 혀가 있고
흐르는 시냇물에 책이 있으며 돌 속에 설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누가 말했냐?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가 말했다면 또 달라지지. 다시 한번 쳐다봐야지. 그죠? 아까 퀴즈의 정답이 뭐냐면요. 가장 위대한 책은 산책이래요, 산책. 산책이 아까도 했지만은 꽃을 보고 뭘 보고 음, 우리는 이렇게 종이로 써 있는 책만 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는 산책이래요. 광활한 시골 풍경, 산과 들, 논두렁, 밭두렁은 온통 커다란 책이었다. 맑은 계곡의 물소리, 청아한 바람소리, 내 귀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새들의 노랫소리, 새들의 노랫소리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자연은, 자연은 눈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스며드는 위대한 책이다. 그래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이 산책이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아, 산책이라고 또 포스트잇에 적어놨어요. 야, 퀴즈로 이제 좀 써먹게 하겠어요. 가장 위대한 책은 산책이다. 그리고 이제 수학 천재가 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딥시크잖아요? 이게 무슨 뭐 AI인지 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천재들은 다 수학을 잘했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못했어. 아,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런가 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고모부 아들 와이프, 고종 사촌 형수가 제 담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중학교니까 특혜를 좀 받았죠. 그 학교 뭐 수업 시간에 뭐 질문한다면 뭐 보통 그때 당번, 뭐 주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동료 선생의 어떻게 보면 시동생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양기수 영어 읽어봐. 뭐 읽어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더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저를 갖다 발표를 시키니까. 그리고 2학년 돼가지고 처음 이제 우리 형수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정말 싸나웠어요. 그분이 이제 뭔가 숙제를 줬는데 저를 본보기로 작정을 했나 봐요. 다 아니까 이제 저 관계를.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때리는 게 뭐 일상이었어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내일 매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루에 5번씩 20번을 맞았어요. 막판 5번 맞을 때는 20번 채울 때는 억울했어, 억울해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자기가 당직이면 이제 그 학교 오라고 해서 이제 조카들하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분이 오셨어요. 정말 반갑더라고. 그때 그분이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다른 점수도 막 90점 다 거의 넘었던 것 같은데, 제 유튜브 보니까 수학을 못했어. 수학 점수가 20점, 30점이야. 근데 어떤 무슨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에서 그 2학년 전체에서 저만 그 문제를 맞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제 뭐야, 참고서 같은 걸 선물을 해줬어요. 그 형수가. 이거 수학 공부 좀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우연히 제가 20번 문제를 봤어요. 봐가지고 그 문제가 어려웠어. 마지막 문제니까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제가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우연히. 그 끝까지 다 풀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점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형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20번 문제 전교 2학년 중에서 양기수만 맞췄다고. 이게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야!
대박이라고 놀래요. 근데 점수가 18점이, 몰라요. 18점, 아니 30점 미만이야. 야,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기수야, 이거 수학 배워야 딥시크든 뭐든 위대한 걸 머리가 좋아져서 천재가 돼서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알려줬어야 돼.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줬어요. 지금 같아 다시 공부한다면 수학만 팔 것 같아. 아까도 제가 미용실 가서 옛날 과거 얘기, 일 한참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사우나 일을 할 때 나이에 비해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도 누가 부동산이든 은행이든 알려지지 않았어. 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자, 뭐, 고섭지, 이런 사람 빼고는 없어. 놀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부동산 영종도 사야 된다. 나라의 관문이다. 나라의 관문이 망하면 딴 데는 볼 것도 없다. 기업은 영원하지 않다. 인천광 같은 관공서가 영원하지. 그리고 바다 공항을 다 끼고 있잖아요. 뻗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 공장이 전부 다 바다 끼고 있잖아요. 근데 영종도만 유일하게 세계 최고 공항, 인천공항이 있어요. 그 영종도가 유일하게 바다 낀 곳이 지금은 서울하고 가까워요. 금방입니다. 진짜 고속철 비슷하게 150km 나오고 그러면 문서동이 문서 1동, 2동으로 분동원돼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영종도 분양가가 3억 6천이 나니까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뭐든지 자동차든 옷이든 뭐든 약간 생각에 비싸다고 하는 걸 사야 돼요. 그래야 후회 안 해요. 아, 이거 너무 싸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아, 책은 상관없어요. 책은 싼 거랑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뭐 자동차든 뭐 오피스텔이든 영종도의 특징은 영종도 무조건 사야 돼. 지금 400 몇 개에서 70개 남았더라고요. 저만 헤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는 1등 했습니다. 그게 다 사람이 인생에 이제 굴곡이 있는 거예요. 링컨에도 나오는 링컨. 링컨의 성공 열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뛰어난 연설 능력, 그리고 독서다. 독서가 껴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이인들이 많이, 아유,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이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버벅대네. 이 말을 누가 했어, 이게? 링컨을 평가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 평가했냐가 중요합니다. 양기수가 있다면 이 책에 나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톨스토이. 위대한 톨스토이가 톨스토이가 했다니까 이 책에 나온 거예요. 개똥이 소똥이가 했으면은 안 나왔겠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처음에는 왕따를 많이 당했네. 시골뜨기라고 왕따를 당했네. 갖고, 나폴레옹에게는 늘 놀 친구가 없었대요. 늘 외롭게 지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달려간 곳이 도서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독하다, 외롭다가 하나의 나폴레옹이 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누군가는 고독하고 외롭다고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 나폴레옹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니까 소주 한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도서관으로 갔대요. 여기 또 나와요. 15세에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나폴레옹의 취미는 여전히 독서였다. 수학, 수학과 역사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그는, 또 수학이 또 나와요. 역사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영종도가 1분 만에 완판이 안 돼요? 이게 1분 만에 완판이 안 돼도 나왔죠?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완판되면 완판돼서 좋고, 안 되면은 영종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쓸어가면 돼요. 영종도의 가치를 어떻게 하냐?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 과거 서울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 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출산율이 적은데 그 집 짓는다고 살리냐. 점점 10년 후 출산율이 더 떨어질 텐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출산율을 이 떨어지면 군대에서 대한민국 도시 전체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다 죽진 않거든요. 그럼 뭐냐? 출산율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몰리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면 돼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면은 영종도에서 사람이 안 태어났어요. 출산율이 영종도가 제로라고 합시다. 제로. 영종도가 출산율이 제로인데 그 영종도가 먹고 살기에 아주 매력적인 도시야. 그러면 대전, 광주,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 영종도로 가, 안 가? 100% 갑니다. 제가 전라북도 군산인데 서울로 왔잖아. 못 들어와. 군산이 더 좋아요. 정들고, 고기 좋고. 근데 서울이 매력적이었어요. 돈 벌기에. 그런 거예요. 출산율을 이기는 도시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시골은 망했고, 서울은 출산율을 이겼, 서울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외국에서 오잖아요. 매력적인 도시니까. 그래서 영종도에 제가 투자라는 얘기가 영종도가 출산율이 제로가 돼도 워낙에 국영 기업과 하물며 미국이 지금 인스파이어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 아까 뭐지 미국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스파이어 이번에 농전 씨도 연일도 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대요. 내가 그랬지. 아 거기 빨강시대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빨강시대 절대 피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연휴라서 가봤대요. 아 이게 영종도가 그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거 서울처럼 옛날에 우리 초창기 서울처럼 그럼 출산율 제로에도 상관없어요. 이게 출산율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이나 땅이나 내가 매력적이 돼야 돼, 매력.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독자가 생깁니다. 내가 멋지게 강의를 한다면. 땅은 그냥 관공서, 전철 다 오만 가지, 뭐, 카지노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여기에도 와요. 서울 그잖아요. 서울서 인구 막 늘었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 해도 오잖아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 막 목숨 걸고 배 타고 막 밀항 하잖아요. 이렇게. 왜? 매력적이니까. 아프리카 살다 보면 풀뿌리 먹는데 미국 가면은 맛있는 고기 먹잖아요. 일당이잖아요, 일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도 자기 개발, 사람도 자기 개발을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내 환경을 지금 머리를 바꾼 거예요, 지금. 매력이 전부입니다, 매력. 출산율이, 이게 전 세계에서 영종도로 다 몰리게 하면 돼요. 아레나 그 공연에서 공연 한번 하면 난리래요. 한류 그 인스파에서 공연하면은
말도 안 되는데 복잡하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을 거기 취직시켜줬어요. 청소하시는 분으로. 실제 지금도 일하고, 몇 명 일하고 있어요. 책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장르가 달라야 머리가 더 좋아진대요. 자기계발서도 있고, 뭐 부동산 책도 있고, 뭐 세금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읽어야 창의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맨 그 길로만 가고, 맨 뭐 하는 얘기, 그 주제가 매일 비슷하면은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공만 하는 사람이 과연 발전이 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훨씬 못한 거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이 뭔 재미로 살아. 뭐 돈의 의미가 없죠.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반응, 다른 생각과 자주 만날수록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타인을 만나면 경계를 해요.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경계를 합니다. 그건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전자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호랑이, 사자, 맹수가 잡혀먹을 때 그 유전자, 그때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겁쟁이가 돼요, 사실은. 쓸데없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거야, 그게. 정지영 회장님 같은 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양반이라고 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뭐, 월남전 전쟁터에 가서도 공사하고 그랬더만 보니까. 예. 그래서 최고의 덕목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덕목이 용기래요. 용기보다 더 위대한 덕목은 없어요. 그 유전자를 깨부시라 이거지. 지금은 원시시대에 우리 잡아먹던 사자 호랑이가 지금 어딨냐 이거야. 지금 동물은 우리에 갇혀있잖아요. 역전됐잖아.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유전자는 80%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한 20%는 조심해야 돼. 횡단보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횡단보도 얘기 오랜만에 또 얘기하면은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빨간불이 더 안전하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무슨 저번에 시청에서 무슨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역주행 이런 사고 나고 급발진 사고 나는데 그게 왜 인명피해가 많냐면은 파란불이니까 누가 아무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설마 역주행할 때 어떻게 알고 파란불에 누가 차가 센 걸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근데 그 친구 말은 항상 내가 빨간불에 자기는 건넌대요. 이게 실제 건너요. 개수치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빨간불에는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빨간불이니까. 만약에 빨간불 상황에서 누가 급발진하고 역주행하면 그렇게 큰 사고 안 납니다. 수리분들이 뭐 하잖아요. 근데 파란불에는 핸드폰 보고 걸어가요. 그잖아요, 실제. 인생이 참 고난이도 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야 자녀도 책을 읽는다. 맞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8년 유배 생활 동안 책을 한 500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읽은 게 아니에요. 쓴 겁니다. 그럼 1년에 몇 권을 써야 돼요? 500권 쓰려면. 1년에, 아니, 헷갈려. 한 30권 써야 되나요? 2, 30권 써야 돼요. 읽기도 힘들어요. 저 1년에 2, 30권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느리게 읽어가지고, 500권을 썼대요. 그리고 복사표에 구멍이 3번 났대요. 야, 이게 지금 말이,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산 정약용님보다 힘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복사표가
3번 구멍 날 정도 열심히 살고 있는가. 택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이 컸어요. 제 머리 자른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전 남부역 가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저는 가서 몇 시간씩 책을 보고 오는데, 책을 보는 와중에 이제 담배를 피러 나와요. 전자담배를 피러. 피러 나오는데, 어떤 두 분이 지나가더라고. 횡단보도,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분이 맹인이었어요. 여성 맹인분이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남기서 우리가 보기에 참 겨웠구나. 그런 분도 그렇게 사시는데, 하고, 그 맹인분 얘기도 여기다 포스트잇에 적어놨어요. 참, 그래요. 반성해야 돼요. 이게 참, 그리고 이제, 40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 포스트잇에 이제 이미지 경쟁이라고 좀 써놨어요. 이미지 경쟁. 이미지 경쟁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 시대예요. 이미지 시대. 이미지 빡빡 밀어가지고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정장을 하고 오는 것도 이미지예요. 아까 미용실에서 제가 원장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면서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원장님한테 사회초년생 때 그분이 전라도인데 사회초년생 때 원했던 거 다 좀 꿈이 이루지 않았느냐. 그때는 내가 내각이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파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다 이뤘어요, 사실은. 저한테 영종도로 분양받았으니까 오피스텔까지 생겼어요. 그분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영종도에. 제가 저한테, 근데 그분 가서 만나보고 행복하냐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나는 내 가게 하나면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때는 내 행복할 것이다. 가게 생겼는데, 아무 행복해요. 그럼 내 가게 생긴 다음에 아파트 하나만 내 집 하나 생기면 원이었겠다. 자, 그때는 너무 행복할 거야. 택도 없어. 그럼 이 다음에 또 뭔가 이뤘을 때 행복한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내면 그냥 책을 보는 길밖에 없다. 내 경험상.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은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공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상 그래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평소 오늘 24시간 있으면 24시간 동안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말투. 백없이 그냥 한숨 쉬고, 백없이 그냥 에이씨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암세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냥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보라고. 그럼 바뀐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진짜 그 감사합니다를 아니 근데 누가 내 앞을 가렸어. 열이 받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돈을 닦았잖아요. 감사합니다를 해봤어요.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황당해서.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계속 그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잘 풀려요. 근데 거기서 내가 A씨 뭐 하라면은 더 나빠져, 점점점.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래. 아유, 진짜 막, 그게 짜증이 막 고져요. 그러면 거기서 암세포가 이제 디스코를 치는 거죠. A씨냐, 감사합니다. 어차피 내 감사합니다. A씨 한다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내 문제, 나 안의 문제라고. 제가 지금 머리 잘릴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인생을 살지만은 웃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막 징징대고, 호두 사다 먹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 비관하면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거든. 제가 이번에 술 먹고 또 실수하는 바람에 머리를 또 잘랐어요. 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진짜 사회 활동하는 속세에 있는 스님이 되자, 목사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각오로 머리를 밀은 거예요. 진짜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어요. 진짜 죄송한 생각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8년 유배 생활하면서 복사페이 구멍이 3번 났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후세에 엄청난 그 좋은 걸 남긴 거예요.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잖아. 밥을 뭐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실. 누구든지 그분 못지않게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 인간. 오히려 지금 이 생활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보다 더, 세종대왕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뭐 늦었다 어쨌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만드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디를 보고 가느냐. 이순신 장군께서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분명히 아무리 사람이 망해도 누구나 12척의 배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화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뭐 삭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후세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로. 기가 많이 딸리네요. 아, 어쨌든 우리 인간인지라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발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안우행기 양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